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부가가치세입니다. 회계원리, 원가회계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과목이죠. 부가가치세. 더군다나 지금까지 했던 회계랑은 또 세법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죠. 세무회계라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또 다른 느낌일 거고요. 그리고 회계랑 또 세법은 지금부터 이제 세무회계 세법이잖아요. 세법은 아무래도 조금 성격이 달라서 기본적으로 약간의 암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그 다음은 암기할 것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회계는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어떤 계산 구조를 익히는 거라면 세무회계는 용어를 익힌 다음에 그 용어를 이제 세법에 맞는 항목들 같은 것들을 좀 외우는 게 좀 많아서 성격이 좀 다르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이제 또 새롭게 즐겁게 또 배워봅시다. 그리고 뭐든지 그렇지만 처음부터 다 쉬운 건 또 없잖아요. 더군다나 새로운 분야로 딱 갔는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재밌어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려니 하시고 일단은 빨리 끝까지 진도를 끝까지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봅시다. 교재 챕터 1 부가가치세 총론, 그중에 제1절이 조세호가 아니고 세금이에요. 조세호 그 아니고 조세의 기본 개념. 세금이 뭐다냐, 조세가 뭐다냐, 정의. 조세는 과세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 세금을 무조건 국가, 대한민국 정부에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고 있는 시도가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시도 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종류는 따로 나오지만 국가가 가져가는 건 국세라고 하고 지자체가 가져가는 건 지방세라고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따로 해요. 경비 충당을 위해서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 반대급부라는 건 너 세금 내면 내가 뭐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내라 이거지. 이런 요건에 충족하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부과라는 건 너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것, 부과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서울 강남에 빌딩이 500억짜리가 있어. 아, 그럼 좋겠다. 그죠? 빌딩 500억짜리가 김종화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럼 나중에 강남 세무서, 지금 저 강남 세무서, 서초 세무서, 강남 서초 또 뭐 있지? 그 붙어 있는 게 뭐죠? 강남 서초. 아이 촌놈이라 모르겠네. 세 개가 같은 거 같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 가면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이 많은데 나 검색하다가 김종아 얘 이름으로 500억짜리 빌딩이 있네. 그럼 너는 재산 많네. 너 재산세 내라라고 연락하는 거기에 부과하는 거예요. 너 네 이름으로 재산이 얼마 있으니까 재산세 내. 이런 걸 부과한다고 그래요. 부과한다. 자동차. 제 이름으로 자동차가 있네. 저는 저 돈이 없어서 싼 거 타요. 10억짜리. 진짜로 믿는 사람 없겠지 설마?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도 여러분 명의로 차가 있으면 뭐가 나와요? 자동차세가 나오죠. 그때 여러분 이름 써 있죠. 여러분 이름으로 몇 cc짜리 차가 있으니까 세금을 내세요라고 하는 거 부과한다고 해요. 부과한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반대급부가 없어야 됩니다. 너 세금 내면 뭐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부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세라고 합니다. 국가에 내야 되는 거. 세금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럼 저기 가시면 돼. 중동 어디에 그냥 수돗물처럼 석유가 나오는 그 나라는 소득세가 없는 나라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부가가치세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있진 않아요. 없는 나라도 있어. 에이 그럼 헬이네. 나 그 외국으로 갈 거야. 가세요. 가세요. 갈 사람 빨리빨리 가. 그래야 나도 편해. 갈 사람 가세요. 어쨌든 반대급부. 그 다음 조세의 분류가 있어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냐. 국가가 아까 국가에서 내라고 한다. 그럼 국세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내라고 한다. 그럼 지방세입니다. 그럼 내가 내는 돈이 대한민국 정부로 가는 건 국세고 내가 내는 돈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이런 식으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건 지방세. 또 사용 용도가 지정돼 있느냐에 따라 목적세와 보통세가 있고요. 목적세는 그래서 이 세금은 오로지 교육에만 쓰겠다. 교육에만 쓰겠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위한 그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잖아요. 학교라든가 이런 거 교육시설 같은데 여기에 쓰겠다 그러면 교육 또는 국방에 관련된 써야 되겠다. 그럼 이런 건 이렇게 용도가 지정돼 있는 거. 교통, 에너지, 환경세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교통 이런 거에 대해서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목적세고
아니야. 일단 걷어들여서 여기저기 쓸 거야. 이것저것 쓸 거야. 도로도 하고 전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또 그 사회적 약자들을 뭐 지원하기 위해서 써야 되고 뭐 재난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세입니다. 그다음 담세자. 담 걸렸다 이게 아니라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과 납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그럼 아니 상식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부담하는 사람 아닌겨? 그죠? 근데 나중에 배우는데 대표적인 소득세. 자, 저는 제 소원이 여러분 제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세금 100억 내는 거예요. 세금을 100억 냈으면 좋겠는데 100억은커녕 1억도 못 내고 1억을 세금 내기는커녕 1억도 못 벌어요. 근데 소원이 그렇다고 100억 내고 싶어요. 세금으로. 근데 여러분 세금 안 내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내려고 하세요. 많이 세금 내는 게 소원이야 이렇게. 소원은 아니고 많이 내는 게 소원이야 이렇게 하세요. 당당하게 나 세금 많이 내는 거야. 난 내가 낸 세금으로 도로 다 깔았어.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는 세금 안 내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저 세금 100억씩 내는 게 소원입니다. 자, 그럼 소득세가 대표적인 직접세입니다. 즉 제가 1년 동안 벌은 게 1000억이야. 진짜로 믿는 사람 없겠지 설마? 1000억을 벌어요. 그럼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최고 세율이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는 소득세 아직 안 배우지만 소득세는 세무에 가서 배워요. 세무 이것 가서. 근데 최고 세율이 45%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1000억이면 거의 45%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요. 근데 그래도 좋다. 1000억 벌고 싶다. 그죠? 예. 복권 받고 싶다. 복권도 저기 세금이 33%가 나가요. 그래도 좋다. 100억 받고 싶다. 그죠? 많이 내야 돼.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렇다 치고 다시 소득세는 만약에 내가 벌은 세금을 내가 내야 돼요. 그죠? 내 돈으로 내가 내야 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벌은 소득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돼. 내가 담세자, 내가 세금을 부담하고 또 내가 갖다 냅니다. 내 손으로 갖다 냅니다. 제가 국세청으로 돈을 쏴주든지 현금 싸들고 가서 내든지 어쨌든 내 돈 내가 내는 거야. 내 돈 내 산이 아니고 내 돈으로 내가 세금 내. 당연한 거죠. 그게 소득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다음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원리는 잠시 후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따로 설명드릴 건데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다.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담, 담세자가 최종 소비자예요. 최종 소비자고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인데 줄여서 그냥 납세자라고 할게요. 납세자는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옷을 살 때, 신발 살 때, 아니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런 거 할 때 가끔 가다가 왜 거기 이렇게 써 있죠? 얼마 원 써 있고 뒤에 가로 안에 VAT 포함 이런 식으로 써 있고 포함이면 다행히 가끔 가다 이랬죠. 짜증나게. VAT 별도 이러죠. 0001 뒤에다가 별도래. 그럼 부가세가 10%인 것도 아마 웬만한 성인들은 다 알걸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학생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10%, VAT가 부가가치세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한 20만 원 써 있어. 20만 원 써 있고 뒤에 VAT 별도래. 그러면 10%또 붙으니까 22만 원이란 얘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많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나한테 옷을 파는 사람, 나한테 신발을 파는 사람, 나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사람, 이 사업자들이 나중에 세무서에 갖다 냅니다. 근데 자기 돈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한테 받은 돈, 제가 결제한 돈의 일부가 국가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부담하는 건 소비자. 옷을 산 사람도 나고, 신발을 산 사람도 나고, 제가 밥을 먹은 사람도 나야. 그럼 내가 결제한 돈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어. 그럼 이 돈을 누구 손으로? 사업자 손으로 국가에 내는 겁니다. 국가에. 그러니까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고 갖다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죠. 그 다르잖아요, 서로. 그래서 대표적인 간접세. 또 이거 말고 또 대표적인 간접세가 주세가 있어요. 주세가 뭐예요? 술 드시면 어제 먹었나? 언제 먹었지? 엊그제 먹었나? 엊그제 술 한잔 했어요. 제 딸내미 생일이라고 겸사겸사해서 먹었는데 소주 한 잔 먹었어. 그럼 거기에 세금 들어가 있죠. 자, 제 돈으로 결제했죠. 세금을 부담한 건 김종화예요. 근데 그 돈이 국가에 들어가는 부가세로 들어가는 건 저한테 술을 팔았던 아니 식사를 제공했던 그 식당.
그 식당에서 나중에 이제 기간을 또 따로 배울 거예요. 3, 6, 9, 12월에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세 갖다 내야 됩니다. 갖다 내는 건 사업자, 부담한 건 소비자. 이게 대표적인 간접세, 부가가치세, 주세.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인세와 물세가 있는데 인세는 사람 인자, 인세고 물자는 그 재물, 재산할 때 물세 이건데 사람, 제가 이 부가가치세는 제가 나이가 몇 살이고 소득을 얼마인지 이런 걸 따지냐? 안 따져요. 제가 소주 한 잔 먹거나 20살짜리가 소주 한 잔 먹거나 열 몇 살짜리가 먹으면 안 되지 참. 20살짜리가 먹거나 60세가 먹거나 80세가 먹거나 소주에 들어가는 건 인적사항을 안 따지거든. 부양가족이 있나 없나 안 따지거든요. 그럼 인세가 아니라 물세입니다. 근데 나중에 소득세를 이건 세무이급이에요. 세무이급에서 소득세는 인세예요. 만약에 저는 지금 그래도 명색이 가장이잖아요. 제 부양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제 부모님은 이제 벌써 이제 급하다고 다 가셔버렸는데 부모님이 계실 때는 제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데 부양가족이 몇 명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이가 어떻고 소득이 어떻고 이거 아직 우리는 안 배워요. 세무이급 가서 배워요. 그럼 인적 사항을 고려하니까 소득세는 이제 인세거든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조세의 분류가 이렇다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표로 돼 있죠? 제가 지금 무조건 외우라고 안 했죠 지금 그냥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 책에 표에다 쭉 정리해놨죠. 그래서 인세와 그다음 물세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가 어디에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간접세 이건 꼭 기억하세요. 아직 설명을 다 하지는 않았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그다음 페이지 3번 조세 용어 이해로 가죠. 용어부터 먼저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 줄여서 납세자라고 합니다. 세법에 의해서 세금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을 다른 말로 세원이라고 그래요. 원자는 원천이라고 들어봤시오. 원천, 샘. 그래서 강물, 바닷물 흘러가기 전에 강물에 개울에 어딘가 올라가면 조그만한 샘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흘러돼서 냇가가 되고 개울이 되고 같은 얘기인가? 그다음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죠. 그 샘, 맨 처음 생기는 샘을 원천이라고 하잖아요. 원천. 여기서는 세원. 세금을 만드는 최초의 샘물 같은 거, 최초의 소득이나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세원, 과세 대상이라고 그래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대상이 되는 물건 이런 걸 과세 대상이라고 하고요.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소득을 대상으로 하면 소득세고요. 재산. 만약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면 재산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면 자동차세 이런 식으로 어쨌든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 대상이라고 하고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과세 대상이다라고 써 있죠. 소득세나 법인세, 소득세는 세무2급에서 소득세는 세무2급 그리고 법인세는 세무1급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회계 1급부터 배워나갑니다. 그 다음 과세기간,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입니다. 과세표준은 그럼 세금을 이제 매겨야 되잖아요. 만약에 10%야. 근데 10%인데 뭐의 10%냐? 뭐의 10%냐 할 때 그 금액이 정해져야 10%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간적 단위.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약에 이제 소득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은 걸 대상으로 하냐? 부가가치세면은 재화나 용역을 이제 공급한 금액이 얼마냐인데 그 얼마냐가 한 달 동안 얼마야, 1년 동안 얼마야, 아니면 3개월에 얼마야 이런 기간 그 기간을 과세 기간이라고 하고 과세 표준은 뭐 계속 위에서도 나왔지만 금액을 계산하는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세금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단위 수량이나 금액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예를 금액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매출액 공급액 3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얼마니까 그거의 10%를 내라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수량이나 금액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나 수량 세율 퍼센트 세금으로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이다. 그리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 용어들이 다 새롭죠. 다 처음 듣는 말들이죠. 참고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런 말들 과세 대상, 과세 기간, 과세 표준, 세율 그리고 세액, 산출세액
세금으로 계산된 금액, 산출세액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용어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기간, 과세 표준. 만약에 이런 거 지금 생판 처음 들었다. 자, 그럼 용어. 새로운 분야로 우리가 진입을 했고 새로운 분야로 왔고 지금 또 새로운 용어들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이게 색깔 칠해드린 건 당연히 그만큼 더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이 용어를 익혀야 되는데 용어를 익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한 건 말로 자꾸 뱉어보는 거지요. 그 지금 과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기간, 과세 표준 제가 이제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죠. 그럼 눈치 학상. 지금까지 회계원리 원가회계 하면서 계속 눈치 학상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인간이 저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거 중요한 게요. 그 자꾸 따라하면 됩니다. 그 대신 조용한 독서실 가서 따라하다가 옆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눈치 학상.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지하철 탈 때도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딴 사람들 앞에 쓰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서 있어야지. 눈치가 없는 애들은 어디 가서도 눈치가 없는 짓을 해요. 넘어가. 자, 2절로 갑니다.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2절로 가요. 그리고 참 중간중간에 그 몇 회 출제된 거 그 표시가 있는데 그런 거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 갑니다. 1번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란 재화나 용역. 재화는 뭐고 용역은 뭐지? 재화는 뭐고 용역은 뭐지는 안 써놨구나. 안 써놨네. 재화나 용역을 재화는요. 재화는 재물, 재산, 재화. 화는 한마디로 하면 돈이요. 돈이나 돈 값어치가 있는 물건. 돈 값어치가 있는 물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회계에서 배우는 자산. 우리 회계에서 알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돈이나 건물, 토지, 기계, 차량 이런 거, 상품 이런 것들 재화, 물건이에요. 그 다음 용역은 뭐냐? 용역은 서비스. 용역은 어떤 서비스, 어떤 행동, 행위 이런 거. 행동, 행위 이런 거. 서비스. 영어로 써야 되나? 넘어가요. 서비스. 그죠? 이렇게. C는 아니겠지? 넘어가요. 용역, 서비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 파는 거 아니죠. 물건 파는 거 아니잖아요. 강의를 하고 있죠. 이거는 용역입니다. 만약에 제가 변호사야. 근데 여러분이 거시기 법률적인 뭐가 필요해서 저 사무실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소송이다 그러면 소송 이렇게 해서 시작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용역입니다. 용역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나 용역, 돈이나 물건 또는 어떤 용역, 행위, 행동, 서비스 이런 것들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단계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의 증가, 부가 가치가 증가한다는 거지 부가되는 가치 그거를 부가가치라고 그래요. 근데 어렵게 할 거 없이 쉽게 우리가 이제 상품 매매업도 했고요. 제조업도 했잖아요. 만약에 100원에 사다가 500원에 팔았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무식하게 하면 100원에 사다가 5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얼마의 가치가 증가됐냐? 400원의 가치가 증가됐지. 그럼 이게 부가가치요. 부가가치 얼마냐? 400. 그럼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 세금을 내라. 그럼 40원 세금으로 내라. 이런 게 부가가치예요. 기본적으로 부가세예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부가가치는 이렇게 어렵게 하면 이런데 이 자체가 문제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우선 듣고 계세요. 제가 외우라는 거 꼭 외우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열심히 째려보고 계세요. 글쎄 눈 풀리면 안 돼요 벌써. 눈 감기면 안 돼요. 지금 몇 분 됐다고 벌써 감기요. 정신 차려. 칼 하나 드릴까? 허벅지 찔릴 거. 허벅지 찔러가면서 들어야 돼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자, 그다음 이러한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이게 이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매기는 거 그거를 바로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Value Added Tax 그래서 VAT value 가치의 증가분 부가가치세 VAT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거에 여러분 박스 안에 보면 부가가치가 매출액에서 매입액 뺀 거 100원에 사다가 500원에 팔았으면 400원이 부가가치였잖아요. 그 부가가치세는 그 부가가치의 세율 퍼센트를 곱한 거다. 현행 우리나라는 10%로 되어 있다. 그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근데 10%가 아닌 나라도 있냐? 있어요. 지금 미국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원래 6%였거든요. 6% 미국은. 나라마다 좀 달라요. 유통세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가끔 가다가 10%를 11%로 올릴 거야라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행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래서